자, 다음 소식은요, 여론조사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최근 제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 과정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오늘 갤럽이 여론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지금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 오르면서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갤럽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보면요.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짰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실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굉장히 짜게 내렸던 게 바로 갤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에서 4%포인트를 상승시키면서 33%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먹히고 있다는 것이고, 덜 나아가 설 연휴 직후에 조사된 거기 때문에 설 연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37%, 민주당은 31%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2월 1주, 그러니까 설 연휴 설 전에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끝난 이후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를 기록하면서 지금 6%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골든크로스죠. 자, 이렇게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먹혔다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가셨냐면요. 바로 대전을 갔습니다. 오늘로서 벌써 12번째 민생 토론회인데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이라 그래서 오늘 대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연구단지 조성으로 과학수도 대전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전 경부 호남선 지하화, 무엇보다 충청 CTX와 관련돼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마 충청 CTX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 충청 CTX가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윤석열 대통령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언제 했었냐? 6번째 민생 토론에서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번째 민생 토론에서도 이 CTX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바로 지금 총선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GTX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CTX는요, GTX 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TX가 특히 충청권에 왜 중요하냐, 충청 민심에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제 오송역에서 청북 동천까지 지금까지 45분이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충청권 CTX가 시작이 된다라면 이게 13분으로 줍니다. 무려 32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대전청사까지 지금까지는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충청 CTX가 본격화되면 이게 53분, 47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충청권이 1시간 내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시간 넘게 걸렸던 그 거리가 이제는 1시간 내에 교통 해소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 방문을 했을 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GTX, 더 나아가 충청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CTX, 이게 현실화된다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지금 교통 해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충청권 내에서도 1시간
내에서 모든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 중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건 무엇이냐면요. 역시나 잊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해안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부각하고 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좀 화가 나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하셨다가 진보당 강성위로부터 지금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당시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강성위를 끌어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된 똑같은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생 토론회를 끝난 이후에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카이스트생이 윤석열 대통령 출사 도중에 소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R&D 예산 복원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는 겁니다. 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진보당 강성이랑. 네? 좌파 정당에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고성 지르다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좌파들 이렇게 더티하게 할 겁니까? 이렇게 더럽게 선거 치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굳게 잡겠습니다. 오늘 뒤에서 보관하십시오. 저와 정부와 발색되지 말고 실컷 안에 지원하겠습니다. 영국의 콘선 점프를 위해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기라는 사람입니다. 신민기.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경호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연기와 관련돼서 외교 참사뿐 아니라 안보 참사로 이어진다라고 이재명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걸 연기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거 연기하느냐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제발 민주당, 이재명 한 가지만 하세요.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간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나가냐고 비판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냐, 호화 순방 다닐 때가 아니냐,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순방을 연기했는데 이제는 왜 안 나가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신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나갈 때도 뭐라 그래? 안 나간데도 뭐라 그래? 내가 뭐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네? 나간데도 지랄해. 안 나간데도 지랄해. 뭐,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사실상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보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뼈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민생 토론회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주세요. 제발 민생 토론회 그만해주세요. 라고 지금 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생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민주당 좌파들이 저러한 딴지, 억지를 안 부릴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이재명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발 답 좀 해주세요. 어떤 답을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도대체 몇 번을 물어봅니까? 네? 법카 맞냐고 그거. 심지어 객관식으로도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헛소리 그만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객관식에 대해서 답해라.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아니면 그 중에 답이 없느냐 라고 이재명은 확실하게 답을 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점점 민주당의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껍데기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사당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재명의 전화 컷오프, 친명 밀시데이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폭로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되게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임종석이 뛰고 있는 서울 중성동갑 이 여론조사에 임종석을 빼고 추미애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오늘 민주당이 최근에 이 서울 중성동갑에 ARS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임종석이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있느냐? 이 3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3명. 1번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 2번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3번은 추미애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친구 여러분? 네? 제가 실제 임종석의 페이스북을 보면요. 임종석 매일같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거 뛰고 있다고. 보세요. 왕십리 내 컷이라면서 2월 14일로 올리고, 용담 내 컷이라면 2월 15일날 올리고, 서울숲 내 컷이라고 2월 16일날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저 총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금 중성동갑에서 지금 선거 유세하고 있습니다. 라고 임종석이가 SNS에 올리고 있는데 그 임종석을 빼놓고 추미애를 넣어서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임종석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임종석을 가지고 ARS 조사를 하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다 임종석 ARS 조사를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서울 송파갑. 서울 송파갑. 실제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후보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어디에서요? 서울 송파갑에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친구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종석은 서울 중성동구에 열심히 선거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임종석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임종석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었던 서울 송파갑에다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임종석을 지금 불출마 내지는 서울 송파갑에 출마시키려는 작업이 슬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서울 송파갑이 민주당한테는요. 험지 중에 험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지금까지 서울 송파갑의 선거 결과 보여드릴게요.
지난 15대부터 최근 21대까지 민주당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시는 것처럼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까지 15대부터 21대까지 민주당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임종석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임종석 불출마하던가 아니면 험지 나가서 떨어지라는 소리입니다. 네. 결국 이재명이 지금 임종석을 쳐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또 한 가지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드디어 이현주가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말도 웃겨요. 생각이 짧았다. 양당 겪어보니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배지 달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재명 지켜세워 줘가지고요. 네. 뭐, 이현주의 철새 정치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무지개 그리고 있습니다. 당 색깔이 몇 번이나 바뀐지를 몰라요. 오죽하면은 조선 인민주의 북한 가서 입당해도 아무 문제 없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근데 이현주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직접 복당을 권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현주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저격수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이현주입니다. 왜겠어요? 문재인을 향해서 조국 임명 즉각 철회하라 라면서 삭발같이 했던 게 바로 이현주예요. 지금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이현주를 영입한 이유는 친문을 쳐내기 위해서 사실상 공격수로 데려왔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지금 이현주가 출마하려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임종석이 나간다라는 중성동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어쩌면은 친문의 공격수로서 추미애, 이현주를 데려다가 어떻게든 임종석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의 생각이고 민주당의 내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임종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과연 임종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친문 진영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가 지켜볼 건데요. 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재명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현주는요,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깠던 사람입니다. 과거 이현주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장동과 관련돼가지고 특검으로 밝혀내야 된다. 대장동 땅 뺏은 이재명 성남시다. 라고 말했던 게 이현주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대장동 사업으로 공익환수 이재명 웃기지 마라. 라고 말했던 게 이현주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이현주를 지금 이재명이 친문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수로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친명과 친문 간에서 친문이 이긴다라면 이현주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친문 가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이재명을 향해서 큰 소리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게 지금까지 이현주의 정치 모습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민주당 내부 갈등 속에서 친명이 이길지 친문이 이길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과연 이현주가 어디로 붙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